네, 마켓 진단 순서고요.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도 저 타이틀을 보고 알았네요. 5월 말이 벌써 지나가고 있으니까 6월을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되네요. 그렇죠. 참 늘 느끼는 거지만 세월은 항상 빠르고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마음은 불안하고 네, 이건 뭐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5월 들어 증시는 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이긴 한데 신뢰나 믿음을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월 시장 어떻게 또 준비하고 전망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6월 시장도 좀 5월하고 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5월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은 5월 초에 이제 그 연휴 기간이 있어가지고 4월 말부터 좀 그 관망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5월 시장이 이제 다음 주 그 한 주간 남았는데 역시 이제 6월 초에 저희가 이제 선거일도 있고 또 공휴일도 끼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밴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1970에서 한 2014포인트 정도, 2140포인트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속도는 좀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그런 기미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종목이 어제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한 소위 그 소외 업종군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익들이 이제 그 증가세로 좀 반전이 되면서 대차 잔고가 그 감소하기 좀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상승 동력이 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보면은 이제 6월 5일 날 ECB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일에는 미국의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19일에는 저 FOMC 회의 등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그 반응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2, 4분기 전체로 볼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었는데 6월에는 이런 그 하향 추세가 좀 멈출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월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로 가면서 좀 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도 6월에는 이제 선진국하고 이머징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갭이 좀 좁아지는 그런 기간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리스크 선호 심리가 좀 확산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중형주의 매기까지 좀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6월 초에는 뭐 선거도 있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강, 중반 이후에 다시 시장이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6월 증시 재료를 몇 가지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재료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명확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긍정적인 뉴스를 본다면은 이제 예상에 부합하고 있는 그 1, 4분기 좀 실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안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것인데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것이 없다.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더 이상 나빠지면 이제 폐업해야죠. 예, 뭐 그런 그 견해에서 본다면은 실적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이제 QE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내수가 좀 부진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4월하고 5월에 뭐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가 부진했는데 이런 그 내수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6월 들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그 요인으로 본다면은 FOMC가 이제 그 6월 중순에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테이퍼링 가속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축소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또 힌트를 몇 가지 주셨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러 들어오는 부분,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은 일단 사러 들어오고 오늘은 뭐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개장 초반보다는 매도 규모 줄고 있고 자 그리고 또 대차 잔고라는 것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 언뜻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6월은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 변수들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은 안도할 수 있는 이 커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뭐 그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차 잔고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그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순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증액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와서 안도 랠리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차 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이어지면서 6월에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한편으로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ECB 이제 QE 가능성인데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글로벌 그 경제 섹터 중에서 가장 그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국들 주가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그 연중 그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유럽에서는 최근에 그 물가 하락이 이제 계속되면서 ECB가 6월에 이제 QE를 시행할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그 5월에 그 정례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가능성을 이미 좀 언급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통화정책의 이제 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독일은행의 이제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물 경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우리가 이제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 강세로 그 유럽 수출이 이제 감소로 좀 반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성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6월 중시에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할 경우에 그 위험 자산 전반에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데요. FRB의 그 국채 매입 규모가 이제 줄어들더라도 발행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오르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좀 그 차트에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 적자가 이제 그 개선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우려하는 그 국채 매입 감소보다는 재정 개선의 효과가 현재는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호재하고 악재를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올 수 있는 악재도 그렇게 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 유동성 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인 테이퍼링 이랬는데 실제 금리 자체는 그렇게 막 뭐 요동을 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있죠.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저금리 정책은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도 같이 동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이 또 돈다는 얘기가 되고 뭐 달러 펀딩을 받던 유로화 자금이 들어오고 유럽계 자금도 순환할 수 있는 수급적인 그 호재의 가능성 뭐 이런 걸 좀 엿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결론 정리를 하자면은 6월 시장도 초반에는 뭐 선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멈칫거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안도랠리의 연장선으로 좀 보신다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섹터와 기업들, 뭐 업종까지 있다면 좀 한번 전략을 다시 정리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시장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그 모습에 이제 한 표를 던지게 되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가 좀 돌아왔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바닥에서 순매수를 좀 받쳐주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좀 낙폭이 심했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업종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건설, 증권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PBR이 그 역사적인 이제 저점에 근접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비교적 좀 상승 탄력이 좀 클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조선 업종을 상당히 좀 그 강하게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6월 시장에도 이런 그 경험들이 좀 다시금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업종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이등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IT하고 자동차 섹터는 이제 중립의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IT 섹터 안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제 대장주보다는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LG이노텍 등과 같이 그 이등주로 이제 매기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완성차보다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등 부품주하고 일부 타이어 업종이 좀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찬바람이 불면서는 좀 그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될 텐데. 네. 이제 배당주죠. 그래서, 배당이 좀 높았던 것이 역시 이제 통신주하고 은행 쪽인데, 이들 업종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종목 간의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좀 빠르게 우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통신업종 안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은행업종 안에서는 배당 성향 상승이 기대되는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6월 증시 전망을 미리 좀 앞당겨서 봤습니다. 뭐 김정환 연구원이 워낙 차분하시다 보니까 조근조근하게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네. 좀 더 이제 파이팅 아자아자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마켓 진단 내려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